말순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밭에 주저앉은 말순.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새벽. 허허벌판 한가운데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이거. 말순은 끝까지 설마했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100억을 준 어머니가 아들에게 버려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휴대전화. 김비서, 준비하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눈발이 흩날리던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허허벌판 한가운데였습니다. 말순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순은 끝까지 설마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밀려 들어왔어요. 말순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차는 시동을 끈 적이 없었어요. 엔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말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며느리,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도 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는 거니? 말순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문을 닫았을 뿐이에요. 금방 올게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봤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져 갔어요. 민수야, 말순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등이 붉게 빛났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말순은 몇 걸음 뛰어봤어요. 하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눈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곳이 잠깐이 아니라는 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순은 그대로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눈밭 한가운데 혼자 남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이었어요. 설마, 설마.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말순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멀리서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말순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손발이 시려왔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일어나야 해.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었어요. 보따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말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풀숲이 보였어요. 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눈을 밟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풀숲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그곳에 앉아 바람을 피했어요. 바람이 조금 덜했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멈춰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어요. 낡은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무언가 만져졌어요. 구형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나뉜 통장. 말수는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이미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어요. 민수가 모르게 챙겨둔 것들이었습니다. 말수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어요. 하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멀리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발만 계속 내렸습니다. 말순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무릎 위로 눈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겨울 새벽, 허허벌판 한가운데서 말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어본 적 없는 순간이었어요. 버려졌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가 낳고 키운 아들에게. 말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눈구름이 가득했어요.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어둠과 밝음 사이, 그 애매한 시간. 말수는 그 시간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따리 속 휴대전화, 그리고 통장,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겨울, 허허벌판, 그곳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밤늦게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불빛이 보였어요. 민수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해.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더 있는 거 없을까? 글쎄, 다 받아낸 것 같은데. 확실해? 응, 이제 다야. 말수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더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응, 이제 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빠를수록 좋지.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다라니 생각했어요. 빠를수록 좋다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비해야 해. 결심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진이 출근한 뒤였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을 꺼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민수가 모르는 통장들이었습니다. 말수는 평생 조금씩 모았어요. 아들한테 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따로 빼둔 돈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살아가기엔 충분한 돈이었어요. 왜 나눠뒀을까요? 전쟁을 겪은 세대였으니까요. 한 곳에 몰아두면 위험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산해두면 하나를 잃어도 다른 게 남으니까요. 말수는 통장들을 챙겼습니다. 작은 첨보따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랍 깊숙이 있던 구형 휴대전화. 민수가 새 폰을 사주기 전에 쓰던 거였어요. 버리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뒀던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말수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충전기를 꽂았어요. 천천히 충전됐습니다. 배터리가 반쯤 찼을 때 뽑았어요. 전원을 켜봤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켜졌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어봤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그 중 하나. 김비서. 말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이름이었어요.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말수는 전화기를 끄고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통장과 전화기, 이 두 가지면 충분했어요. 보따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응, 먹었다. 그래요? 뭐 드셨어요? 죽 좀 끓여 먹었지. 아, 그러셨구나. 수지는 그것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언제일까? 언제 그 일이 벌어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수진이 과일을 깎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친절이 마지막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공기 좋은데 좀 다녀오시죠. 민수가 말했을 때 말수는 알았어요. 오늘이구나.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겼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따리를 꺼냈어요. 작은 보따리. 그 안에 든 두 가지. 통장과 휴대전화. 말수는 보따리를 품 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차에 올랐을 때 말수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수도 수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보따리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말순의 모든 준비가 들어있었어요. 차는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났어요.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말순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준비했어. 혼자가 아니야. 보따리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차가 멈췄습니다. 허허벌판 한가운데 말수는 내렸어요. 보따리를 들고 차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완전히 빈손이 아니었어요. 보따리 속 두 가지, 통장과 휴대전화. 그것이 준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엔 그런 걸 묻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괜찮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말수는 조금 의아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친절할까? 이 반찬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수진이 식탁에 반찬을 차렸습니다. 말순이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무침. 오늘 특별한 날이니? 말순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생각나서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도 민수와 수진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때요? 밤에 잘 주무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말은 효도였어요. 하지만 대화는 늘 슬쩍 재산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요즘은 부모 재산도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더라고요. 민수가 슬쩍 꺼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재산 정리? 네,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관리만 좀 도와드리면. 수진이 거들었어요.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직은 못 건드리는구나.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재산을 넘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친절한 거구나. 그 침묵을 민수와 수지는 기대로 착각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눈빛은 급했어요. 말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친절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더 극진해졌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수진이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왔어요. 어머니, 어깨 안마해 드릴까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산책 가실래요?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서류 때문이라는 걸, 도장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걸. 어머니, 서류는 좀 보셨어요? 민수가 또 물었습니다. 아직이다. 언제쯤 결정하실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세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말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하구나. 뭔가 이상해. 하지만 아직은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물었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목소리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친절했던 태도도 조금씩 변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빨리 해야 한다니까요. 말수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듣는 말에, 매일 보는 눈빛에, 그리고 어느 날, 알았다. 말순이 말했어요. 해주마. 민수와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서류가 준비됐어요. 변호사 사무실.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말수는 서류를 봤어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냐? 네, 이게 전부예요. 말수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재촉했어요. 어머니, 빨리요. 말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증여 서류가 완성됐어요. 100억 원. 평생 모은 재산.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예금.
모두 합치면 100억이 넘었습니다. 모두. 아들 민수 앞으로 넘어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와 수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말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다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더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없다. 정말요? 정말이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수와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아, 그렇구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실망한 듯한 어조였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앞 좌석에서 민수와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100억이면 충분해. 그래, 이제 됐어. 말수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봤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줬기에 더 친절했구나. 이제 다 받았으니 이제 끝이구나. 말수는 알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히 모르고 싶었어요. 혹시 자기 생각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혹시 민수가 달라질까 기대했어요. 증여가 끝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좀 더 기다릴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장은 찍혔고 서류는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드세요. 수진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반찬이 성의 없었어요. 김치 몇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 말순이 말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 시간, 민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저녁은 먹었니? 말순이 물었어요. 네.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습니다. 어디서? 밖에서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소리만 들렸을 뿐,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말순 혼자 먹었어요. 민수와 수지는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다녀오겠습니다. 형식적인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 식사. 말순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둘은 늦게 들어왔어요. 밥은 먹었니? 네, 밖에서 먹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말순을 보지도 않고 말순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찬밥을 데웠습니다. 김치랑 같이 조용히 먹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불렀어요. 왜? 방 좀 옮겨주세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왜? 안방이 필요해요. 지금 방도 넓은데. 아니에요, 답답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옮기세요. 그게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짐을 쌌어요. 평생을 살며 모은 것들, 사진, 옷,
작은 물건들 혼자 옮겼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수는 회사에 갔어요.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짐을 들고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새 방.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북향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았어요. 말수는 좁은 방에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수는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나오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수진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방에 계세요. 여기 좁아요. 부엌에 가면 방해돼요. 말수는 방에만 있었어요. 혼자, 조용히. 가끔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민수야. 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가 없었어요. 저녁에 봐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말순이 불렀어요. 네. 대답은 했지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니? 없어요. 민수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머니, 수진이 불렀습니다. 왜? 이제 식사는 알아서 하세요. 뭐? 저희도 바쁘거든요. 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알아서 드세요. 수지는 그것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말수는 혼자 밥을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저희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실 거 따로 사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혼자 장을 봤어요. 조금만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히 100억을 받던 날 민수와 수지는 고개를 숙였었어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3달 만에 모두 잊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받기 위한 말, 그뿐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말수는 작은 방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말수는 생각을 멈췄어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에 또 잠에서 깼어요. 민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문 앞으로 갔어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빨리 정리해야 해.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리라니. 뭘 정리한다는 거지. 더 들었습니다. 언제? 빠를수록 좋지. 말수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비해야 해.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다음 날부터 말수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을 꺼냈어요. 민수가 모르는 통장들, 여러 개로 나뉜 통장들, 그리고 구형 휴대전화, 모두 작은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100억을 받던 날,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태도가 변했고, 말수는 투명 인간이 됐어요. 하지만 말수는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 공기 좋은데 좀 다녀오시죠. 민수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놀랐어요. 요즘 말도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으니까요. 어디? 경치 좋은데요. 갑자기 어머니 요즘 방에만 계시잖아요.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수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말수는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다할 이유도 없었어요. 혹시 마음을 돌린 건가? 기대를 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 가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겼어요. 그리고 작은 보따리. 왠지 모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민수가 운전을 했습니다. 수지는 조수석, 말수는 뒷좌석에 혼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조금만 가면 돼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서울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였어요. 주변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말수는 조금 불안했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하니? 거의 다 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주변의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말순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수는 그것만 말했습니다.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포장도 안 된 길이었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민수야, 여기가 어디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허허벌판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방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눈밭뿐. 말수는 숨이 막혔어요. 여긴,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말수는 끝까지 설마했습니다. 설마 이럴 리 없어. 설마 내 아들이. 차 문이 열렸어요. 찬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내리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말수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푹 빠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여긴 어디니? 말순이 다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문을 닫았어요. 말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하지만 민수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야. 말순이 불렀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을 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말순은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입술이 떨렸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말순이 외쳤어요.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말순은 뛰었습니다. 몇 걸음 뛰었어요. 하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눈밭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는 계속 멀어졌어요. 브레이크 등이 붉게 빛났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눈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니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니겠지.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저 아이를 낳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밤새 열라면 업고 다니던 아이인데. 말순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쳤어요. 갓난아기 민수. 말순 품에 안겨자던 모습. 3살 민수. 말순 손을 잡고 걷던 모습. 7살 민수.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모습. 15살 민수. 사춘기라며 말을 안 하던 모습. 25살 민수. 결혼한다며 수진을 데려오던 모습. 그 모든 순간. 말수는 옆에 있었어요. 밥을 해줬습니다. 빨래를 해줬어요.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학비를 댔어요. 결혼 자금을 줬습니다. 그 아이가, 저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아이가 맞나요?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0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로서 버려졌다는 사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게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말수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크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말순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무릎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말순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다행히 가져왔어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구형 휴대전화가 나왔어요. 말수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눌렀어요. 통화 버튼.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비서였어요.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낮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비서. 짧은 침묵. 준비하게. 그 한마디였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을 털었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쥐었어요. 울음은 멈췄습니다. 눈물도 그쳤어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졌어요. 대신 차가운 결의가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겨울 허허벌판, 하늘이 무너졌던 그 순간은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민수가 100억으로 산 건물, 역삼동 한복판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증여받은 지 일주일 만에 민수는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0억. 이 돈으로 사업 확장할 거야.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좋아, 빨리 키우자. 수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미 모든 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한 달 후, 민수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토지 사용권 분쟁. 민수는 서류를 봤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아래 토지가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셨어. 서류상으론 임대였습니다. 뭐?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토지 주인이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왜? 건물에 문제가 있대. 수진의 얼굴도 굳었어요. 2주 후, 또 다른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오래된 담보 계약 회수. 민수는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뭐야?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담보대출을 받으셨었어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증여가 됐습니다. 그럼요. 채무도 같이 승계됩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20억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뤄졌던 세금 정산? 이번엔 국세청에서 통지가 왔어요. 증여세 30억, 재산세 5억, 종합부동산세 3억.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다 내면 남는 게 없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건물은 묶였습니다. 법원 가압류가 걸렸어요. 대출은 막혔습니다. 담보 가치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수익은 끊겼습니다. 세입자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건물 소유권이 불안정하대요. 저희는 못 있겠어요. 1명, 2명. 건물이 비어갔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이번엔 아파트가 문제였습니다. 근저당 실행 통지서. 수진이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명의였던 아파트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어요. 숨겨진 담보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실행됩니다. 실행이요? 네, 경매 넘어갑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민수와 수진이 살던 아파트, 며느리 명의로 넘어온 그 집,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통보했어요. 한 달 안에요. 민수는 밤마다 소리쳤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이런 일이? 수진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명 다 확인했잖아. 하지만 모든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숨겨진 부채, 미뤄진 세금, 불완전한 소유권, 모두 서류상 명확했어요. 단지 그들이 몰랐을 뿐. 아니,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파트도 빼앗겼어요. 예금은 세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20억 갚아야 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갚아? 수진이 울었어요. 모르겠어. 민수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져갈 게 없었으니까요. 이게 꿈이겠지.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100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석 달 만에 이렇게 됐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증여 서류, 토지 계약서, 담보 문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거, 손이 떨렸어요. 전부 합법이야. 모든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였어요. 숨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확인하지 않았을 뿐. 증여받을 때 서류만 보고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내가 바보였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100억은 사라졌어요. 남은 건 20억 빚. 그리고 원룸 하나. 몰락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씩 차근차근 무너져 내렸을 뿐. 민수와 수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100억이 그렇게 쉽게 주어질 리 없다는 걸.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모든 걸 잃은 날 밤. 민수와 수지는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습니다. 원룸 월세조차 밀려서 쫓겨났거든요. 배고파.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참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먹을 돈도 없다는 걸. 지갑엔 1,000원짜리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추웠어요. 12월 겨울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 어깨에 자기 외투를 덮어줬어요. 추워 죽겠어. 수진이 떨었습니다. 조금만 견디자. 민수도 떨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합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자식에게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공동 쉼터가 오늘 개소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저기, 수진이 민수를 흔들었어요. 왜? 저기 좀 봐. 민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TV를 봤어요. 화면 속 깨끗하고 따뜻해 보이는 공간. 노인들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차를 나눠주는 익숙한 얼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화면 속 사람은 말순이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다른 노인들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쉼터 설립자 김말순 83. 버려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쉼터 안을 비쳤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방들, 깨끗한 주방. 이곳은 자식에게 버려진 노인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리포터가 설명했어요. 현재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화면이 다시 말순을 비췄어요.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말순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을요. 민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수진도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쉼터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리포터가 물었어요. 제 개인 자산으로 운영합니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니까요.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 100억 다 줬잖아.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쉼터 노인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여기 오니까 살 것 같아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버려졌을 때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말순 선생님이 구해주셨어요. 다른 노인도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해 주시고. 화면이 다시 말순을 비췄습니다. 누구의 짐도 아닙니다. 말순이 노인들을 보며 말했어요. 우린 서로의 가족이에요.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이 쉼터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리포터가 마무리했어요. 김말순 설립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진도 말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돈이 있었어? 100억 다 받았는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있었다는 거야? 둘은 서로를 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준 100억.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더 있었어요. 훨씬 더.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우리를 속였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속은 거야. 이 정도면 됐다고 하셨잖아. 전부라고 믿었잖아.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바보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우리가 뭘 할지, 어떻게 될지. 수진도 울었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거야. 쉼터를. 우릴 버리고.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TV를 봤어요. 화면은 이미 다른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수 눈엔 아직도 말순의 모습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던 얼굴, 다른 노인들과 차를 마시던 모습, 버려진 줄 알았던 사람이.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쥐고 있었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100억을 받은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다는 걸.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망할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두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수와 수지는 서울역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앉았어요. 추웠습니다. 배고팠어요.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들이 버린 줄 알았던 사람이 지금 따뜻한 곳에서 웃고 있다는 게, 그리고 자신들은 차가운 역 대합실에 앉아 있다는 게. 어머니, 민수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만 대합실을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햇살이 드는 쉼터 마당. 말수는 다른 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옆에 앉은 노인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버려졌을 때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이제는요? 말순이 물었어요. 이제는 살고 싶어요. 노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사람 같아요. 쉼터엔 25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모두 자식에게 버려진 사람들, 갈 곳 없던 사람들.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쉼터 직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몇 분이나? 3분이요. 좋아요. 방 준비됐죠? 네, 다 준비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새로운 노인들이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현관에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노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어두웠어요. 힘드셨죠? 말순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노인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딸한테 버려져서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말순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쉬어요. 여긴 누구의 짐도 아니니까요. 저녁. 식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따뜻한 국, 반찬들, 밥, 다 같이 먹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봐요. 혼자 먹을 땐 맛이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 맛있네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흐뭇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한 노인이 물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그래도, 노인이 망설였습니다. 자식 생각 안 나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나요.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날 수가 없죠. 그래도 노인이 기다렸어요. 부모는 끝까지 부모더라. 말순이 웃었습니다. 미워도 자식이고, 밉지만 내가 낳은 아이고. 그런데요? 다른 노인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쉼터 만든 거요. 이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진짜 노후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 노후예요? 이렇게 함께 사는 거요. 말순이 노인들을 둘러봤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같이 웃고, 가족처럼 지내는 거. 그게 진짜 노후예요.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잘 살아야지. 말순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버려졌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부터예요. 진짜 우리를 위한 삶.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밤. 말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어요. 말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민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말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한참을 바라봤어요. 잘 살거라.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렵겠지만 그게 내 인생이야. 사진을 다시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한겨울 허허 벌판에서 하늘이 무너졌던 그날. 말수는 생각했었어요.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100억을 주고 버림받았지만 말수는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을, 진짜 노후를, 진짜 행복을.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산책이나 갈까요? 좋아요. 노인들이 웃었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쉼터 앞 작은 공원으로. 벚꽃이 만발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쁘다. 누군가 말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겨울 눈밭에 버려졌던 그날. 죽을 것 같았던 그날.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봄날 벚꽃 아래 서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습니다. 버려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한겨울 회색빛 하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네. 말순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노인들과 함께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행복하게 한겨울 허허 벌판에서 하늘이 무너졌던 그날은 결국 가장 단단한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0억을 주고 버려진 어머니. 하지만 결국 진짜 노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순처럼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끝까지 믿으셨을까요? 그리고 민수와 수진. 그들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말순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이 잘못해도 끝까지 품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